원의 방정식을 처음에 소개를 해줄게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건데 원의 방정식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고 일반형이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줄줄줄 다 펼쳐져 있는 전개되어 있는 전개식이 나와. 그리고 는 0꼴이 나오고요. 그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고 일반형에서 정보를 얻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이 있는데 그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단 원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일 것 같아요? 원의 정의는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원의 정의를 아시나요 혹시?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이용해. 완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완전 정확하게 했어요. 그 한 점이 바로 뭐냐면 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그 점들의 모임 또는 점들이 이루는 도형 또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돼요. 자취의 방정식 나왔다. 그래서 원에서는 중요한 요소가요. 한 점, 그 기준이 되는 점 있죠.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려면 한 점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아, 원 개판이에요. 오늘 이해해주세요. 전 못 잤어요. 아, 원 그림 맘에 안 들어! 그려놓고 진짜 너무 맘에 들어. 정승재 쌤 원 이렇게 그리는 거 생각난다. 겁나 잘 그리는 거. 그 쌤 어떻게 원 그렇게 잘 그리시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가 중심이에요. 중심. 그 중심을 몇 컴마 몇이라고 놓을 거냐면 A,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중심은 A, B이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했지. 그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돼. 그래서 반지름은 반지름의 영어를 따와서 R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이 원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이고요. 이 아래쪽은 쓰지 마세요. 여기는 쓰지 마세요.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구했던 거랑 똑같이 증명을 할 건데 자 이제 이걸 무슨 색으로? 연두색, 무슨 색이야 이거? 주황색? 이거 주황색으로 생맹 같아서 방금 주황색으로 쓰는 거 쓰지 마세요. 주황색으로 쓰는 거. 이 같은 거리에 있는 떨어져 있는 점에 대표하는 점을 하나 잡아서 대표점이라고 하면 우리 자취의 방정식에서 대표점 하면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이걸로 식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이거야. 이 a, b와 x, y 사이의 거리가 r, 반지름이다. 그러면 점점거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지. 점점거 공식이 뭐였냐면요.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이거였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점점거 공식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니까 는 r 이렇게 돼요. 양변을 제곱하면 이 근호가 벗겨지겠지. 근호가 풀려나요. 그 제곱한 식이 바로 안 써도 돼요. 여기 공식 써줄 거예요. 그 제곱한 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 두 개의 요소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R, 인 원의 방정식. 여기서 양변을 제곱한 식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x 빼기 중심의 x좌표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빼기 중심의 y좌표 제곱 는 양변을 제곱한 거야. 여기 좌변도 제곱한 거고 우변도 제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어디에 중심의 좌표가 들어가? x 뒤에 중심의 x좌표 빼버리고 y 뒤에 중심의 y좌표 빼버리고 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 나와요. 우변에는. 이게 원의 방정식이고 표준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걸 그냥 싹 다 전개한 게 일반형이고요. 그럼 그 일반형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 x의 이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1일 테고 y의 이차항 개수도 무조건 1일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일반형은 이런 꼴로 나와요. 위에 있는 게 표준형이고
표준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이 있으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일반형은 항상 표준형으로 바꾼다. 교재에는 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이제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공식 안 외우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일반형, 그냥 표준형 말고 일반형에서 한번 하는 걸로 해볼게요. (1387번으로) 보세요. (1387번) 보면 문제에서 원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언급해놨어요. 이때 A, B, C의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너희 2차 함수 표준형 바꾸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완전제곱식 만들었던 거.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괄호 안에 그렇게 해줬잖아, 상수항을. 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양변이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적용을 할게요. 뭔 소리냐면 지금 x제곱이 있고 뒤에 마이너스 10x를 앞으로 꺼내다가 쓸 거야. 자, 이거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수항은 얼마가 필요할까? 정현이 얼마 필요할까? 상수항이요? 네.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상수항이 필요할까? 25. 그치? 25를 더하는데 25 더하고 빼기 25를 하는 건 2차 함수였고요. 여기 원에서는 이직거리를 해주면 돼. 좌변에 더하기 25 우리가 생성시켰죠.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25를 생성시켜주면 돼요. y도 볼게요. 여기 y제곱 있고 플러스 8y가 있어요. 상수항 뭐 필요할까? 승택이 뭐 필요할까? 상수항 16. 그치? 완전제곱식 되면 16이 필요해요. 그 16을 좌변에도 더하고 우변에도 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괜찮아요. 저 왜 갑자기 떠올라요? 여기 있던 A 있죠? 이 A는 상수란 말이에요. 이항시킬게요. 이렇게 이항시킬게요. 그럼 지금 노란색으로 써있는 게 기존에 있던 항들이고 지금 새로 생성시킨 게 25와 16을 새로 생성시켰어요.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해놓자.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고 y 플러스 4의 제곱이 돼요. 여기는 뭔가 원방 표준형처럼 예쁘게 나왔어요. 우변은 41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여기서 중심 읽을 수 있어야 돼. 중심의 좌표 어떻게 읽냐면 x 뒤에 빼져 있는 수를 읽던지 혹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 완전제곱식이 0이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나 y에 뭐가 들어가나 그걸로 읽으셔도 돼요.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이에요? 그러면 5 컴마 여기 0 되려면 마이너스 4 돼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4가 중심의 좌표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조심해야 돼요. 반지름 길이.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냥 이거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공식을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나와요. 그러므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4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찾았으니 a, b, c의 값을 구할 건데 중심이 문제를 보시면요. 중심이 b, c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b 값, c 값 나온 거다. b는 5고요. C는 마이너스 4네요. 자, 이제 우리가 A만 찾아내면 돼. 반지름 길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요. 5. 그러면 근호 안에 요 놈이 25가 돼야 되지. 25가 되려면 A에 뭐 들어가야 될까? 16. 그러면 A 값, B 값, C 값이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어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형이 있을 때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요. 상수항은 무조건 우변으로 넘기고 여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새로운 상수항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걸 더했다 뺐다 하지 말고 굳이 이항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좌변에 더하고 우변에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심좌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0되게 하는 값을 찾으면 돼. 0되게 하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우변에 있는 상수의 양의 제곱근. 그렇게 나타내주면 이게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원방 하나 가지고 저거 하나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더 해야 돼요. 우리 뭘 더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좀 볼게요. 지금 시간상 뭐 내가 디테일하게 막 하나하나 모든 걸 풀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볼게. 여기 한번 봅시다. 188쪽부터 볼게요. 188쪽부터 보면은 188쪽에 B 플러스 없네 여기. B 플러스 있는 거 189쪽이에요. 1379번 볼게요. 중심이 직선 y는 x-3 1379예요. 어디 갔어? 네네 거기요. 직선 y는 x-3이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중심이 어디에 있대? y는 x-3이라는 직선 위에 있대요. 자, 이 중심의 좌표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가 미지수로 놓을 건데 1379번이었죠 문제. 부스러기가 막 부스러져요. 중심의 좌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로 놓을 건데요. 보통은 이런 거 다 x좌표를 a라고 놓고 y좌표 b라고 놓으면 불편해요. y좌표 어떻게 놓을 거냐면 직선 위에 있다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가 a를 대입해보면 y는 뭐가 돼? 네, 그걸로 놓을게요. 중심의 좌표를. 그러면 a-3으로 놓고요. 부스러기가 자꾸 나오는 느낌인데 한번 부러뜨려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어요. 중심이 나오면요. 표준형을 먼저 만드세요. 표준형 만들 수 있잖아요. 일반형 불편해. 일반형 안 돼. 중심이 나왔으면 표준형으로 만드는 게 센스 있는 거지. 편한 거지.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x 빼기 중심의 x좌표 제곱 y 빼기 중심의 y좌표. 중심의 y좌표 요놈들을 빼면은 부호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뺐으니까 그게 반지름 안 나와 있어요.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미지수가요. a도 있고 r도 있고 x, y는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점을 대입하면 없어질 거니까 a가 있고 r 있어요. 이 두 개를 여기 지나는 점의 좌표를 각각 대입해서 두 개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몇 컴마 몇이랑 몇 컴마 몇이 지나냐면 1 4랑 3 2를 지나요. 그러면 이 x랑 y에다가 x좌표, y좌표 대입하면은 두 개의 식이 나오지 않나? 두 개의 식을 갖고 a라는 값과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한번 대입해보세요. x좌표는 x에 넣어줘야 되고요. y좌표는 y에다가 넣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점 넣어서 정리를 하자. 간단한 정리를 좀 할게요.
식정리한 거를 적당히 빼면은 여기 보니까 a제곱이 똑같고 r제곱이 똑같으니까 빼면은 얘는 소거되고 딱 a 값이 뭔지 나올 수 있는 식이 하나 나와요. 위에서 아래로 뺄게요. 위에서 아래로 뺄 거예요. 소거고 위에서 아래로 빼잖아요. 얘는 그러면 빼니까 16a가 되고 2에서 34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는데 넘길게요. 플러스 32가 돼요. 즉 a는 2라고 해서 x좌표가 나오게 되고 이거 어느 식에 하나 대입했을 때 1번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1에다가 대입하면요. 8 플러스 2는 r제곱. 그래서 r제곱이 10이 나와요. 즉 반지름 길이는 양수니까 10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10이 나오겠다. 그래서 a는 2가 나오고 r은 루트 10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뭔지 봅시다.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래.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방정식을 싹 다 예쁘게 만들어놨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다시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2의 제곱 그 다음에 중심의 y좌표에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 10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래. x축 위에 있는 점을 물어보는 거잖아. 뭐 해야 돼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대입. 그쵸.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x값을 찾는 거야. 여기다가 0 대입해요. 0을 대입하잖아요? 이렇게 되겠다.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은 10. 즉 x-2의 전체 제곱은 9가 돼요. 제곱해서 9 되는 거는 3이랑 마이너스 3이잖아요? 뭐야 이거 왜 이래. 3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때 x 좌표가 나오겠다. 교점의 x 좌표는요 5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어. 그러면 5,0이랑 마이너스 1,0이 x축 위에 있는 두 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이의 거리니까 뭐가 돼요? 5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즉 6이 됩니다.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 그 원의 방정식 공식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해야 되는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이거를 해준 거고요. 유형 더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요. 189쪽에 B 플러스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한번 유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380번 볼게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래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가 지름의 끝점이면 무조건 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얘네가 지름 끝이면 딱 중점을 찾으면 그게 원의 중심의 좌표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 좌표 먼저 구해주세요. 정현이 아파요? 감기예요? 모르겠어요. 너 병원 가봤니? 아니요. 나도 최근까지 감기였는데 병원약 먹고 진짜 생각보다 빨리 났어요. 저도 병원약 먹었어요. 최근에 아파가지고. 갔어? 네, 영양 괜찮아서. 괜찮아졌는데 또 이래? 네. 비염 있어요? 아니요. 비염 없어요? 여기 눌러서 아프면 비염이라는 여기 눌렀을 때. 안 아픈데요? 이거 아픈 애 있대 진짜로 비염 나는 거. 아파요. 비염이에요? 네. 아프구나. 민서는? 모르겠어요. 이런 애 눌렀을 때 아파?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그냥 뼈 누르면 저 엄청 아파요. 이게 아프다고? 네. 비염인가 봐 진짜. 여기 뭔가 되게 약간 침 맞았을 때 침 처음 맞는 느낌 나요. 비염 있구나. 저 심해요. 심해요? 이거 한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줬던 거예요. 여기 눌러서 아프면 비염인데 그래서 여기를 좀 자주 눌러서 이걸 혀를 뚫어줘라?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여기를 좀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러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민선 비염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 평소에도 그런 고생은 안 했어? 비염약 먹고 이런 거? 네. 그냥 감기, 감기? 그럴 때는. 오, 여기 아프구나, 그러면. 오, 신기해. 형이 안 아프지? 네. 오, 이게 다른 반에서도 한번 해봤다? 비염 있는 애들 있다면서. 이거 여기 눌러보라 했더니 아프대. 그게 너무 신기했어. 진짜 아프구나. 아프구나. 중심좌표 찾으세요. 원의 중심좌표. 뭐라고?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중점을 찾으면 돼요. 중점. 그게 중심의 좌표가 돼요. 근데 중심좌표 몇 컴마 몇 대요? 정일 찾았어 안 찾았어? 못 찾았어요. 저 중점은 어떻게 찾는 거였지? 중심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아 중심이 아니라 중점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그 완전히 혹시 그거.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두 점이 나와 있잖아. 네. 그 점이 요 끝에 있는 점들이야. 네. 그럼 얘네 딱 가운데 중점 좌표를 구하면 그게 중심이 되겠죠. 요거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나? 중점? 있었어. 내분점 외분점 할 때. 아 그거 아는데. 그거 알지? 기억해봐요. 되게 쉬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게 힌트야. 양쪽 끝에 가운데. 기억이 안 나요. 3이랑 5가 있어요. 가운데 4가 있겠지. 그 4는 평균이란 말이야. 이 둘의 평균. 2분의 2분의 1. 그러면 그 점들도 중점을 구할 수 있죠. 2분의 x좌표의 합, 2분의 y좌표의 합. 그걸로. 그게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가운데 있는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그게 원의 중심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2분의 합. 그냥 더해서 2로 나눕시다. 더하면 4고요. 2로 나누면 2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2고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길이가 있어야 우리가 원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지름의 길이가 되지 않을까? 이 점점거리를 구하면 점 A에서부터 점 B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지름이 될 거야. 즉 반지름의 길이는 선분 AB의 반을 구해주면 돼요. 선분 AB의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점거 공식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루트 X좌표 뺀 거 제곱. X좌표끼리 빼면은 6의 제곱 36이 되고요. Y좌표 뺀 거 제곱. Y좌표의 차가 4고요. 제곱하면 16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50인가 이거? 근호 밖으로 꺼낼 수 있어요. 근호 밖으로 꺼내면요. 루트 52가 2루트 13이야.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3이라고 나옵니다. 반지름 길이는. 그럼 이걸로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표준형에다가 채울 것 짝짝 채워서 넣어주면 돼요. 돼요? 표준형에 채워보세요.
루트 13이라 쓰면 안 돼. 우변은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에요. 13이라 써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190쪽으로 넘어왔고 190쪽에 1386번이 있는데 B 플러스 문제. 이거 얘기만 해주고 넘어갈게. 말만 해주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일단 외접원의 방정식이래. 외접원의 중심 찾으면 이 원의 중심 찾으면 그게 바로 외심이에요. 외심. 외심의 성질이 뭘까? 그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다 맞아요. 그 꼭지점까지의 그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요. 그러면 외접원의 방정식 구해야 되니까 무슨 짓을 해주면 되냐면 중심을 P라고 놔보세요. 중심에다가. 아무데나 중심 잘 찍어서 P라고 놓고 그 좌표를 안 나와 있어 문제에서 A, B라고 갈게요. 그냥 이렇게 A, B. 우리 이걸 이용해서 A, B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점 P에서 A까지, 점 P에서 B까지, 점 P에서 C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점점거 공식은 루트 씌우는데 이게 같아요. 그럼 어차피 제곱해도 같겠지. 즉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은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심 좌표 구해지면 반지름 길이도 구할 수 있겠지. 뭐 P에서 A까지만 길이만 구해도 그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해볼 수 있을까요? 점 A 좌표, 점 B의 좌표, 점 C의 좌표가 안 나와 있어. 이게 좀 개짜증나는 부분인데 이거요. 세 개의 직선이 나와 있어요. 두 직선이 나와 있어요. 이 두 직선에 교점 가지고 해줘야 돼. 교점을 구해가지고. 근데 점 A의 좌표를 구하는 게 까다로운데 이거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의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거 연립 방정식 이용해서 구해줘야 돼. 얘네의 교점. A 먼저 구해주세요. 정현이 A 구했니? 점 A 좌표? 아직 아니요.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잠깐만 계산 다시 해봐.
그게 지금 점 A 좌표로 나온 거 아니야? 나 지금 쓴 게? 이거 연립방정식 응 맞아. 맞는 거 같은데. 답이 나오긴 했는데 숫자가 좀 이상해요. 숫자 이상이 뭐 나왔어요? 아 이게 방정식으로 나왔어? 네. 근데 그 혹시 정수가 아닌 수가 나왔나요? 네. 아 정수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계산을 해서 네. 아, 그거야 그거야. 점 A가 1,6, 점 B가 마이너스 1,0, 점 C가 7,0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P라는 놈을 갖고 이 P라는 놈이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이 되고 이 점으로부터 각각의 점까지,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점점성 공식은 원래 루트, 근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곱을 할 거니 제곱한 것이 같다라고 할 거니까 근호 없이 해주시면 돼요. A-1의 제곱, B-6의 제곱은 A-+1의 제곱, B제곱, A-7의 제곱, B제곱.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모두 다 같다 해서 두 개씩 식을 묶어서 나타낸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 A랑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두 개 생겨서 연립하면 또 점의 좌표, 점 P,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식들이 나올 거예요. 아 나왔어요. 정수로 나왔어요. 민서 나왔어요? 네. 민서 역시 A, B 그러니까 즉 점 P의 좌표 어떻게 나와요? 연립 3,2 승택이 어떠니? 저도 3,2. 3,2요? 정현이 어떠니? 와, 3,2가 나온대요. 한번 나오나 봐봐요. 해봐요. 그럼 이 외접원,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두 군데는 채울 수 있겠다. 완전 제곱식 부분. 좌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만 구해주면 돼요. 이것들이 다 반지름 길이 아니었나? P에서 A까지 거리에 근호 사용한 게. 그럼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다 대입해주면요. 그냥 이게 뭔가 제일 쉬워 보이네? 여기다 P, B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 반지름 길이는 대입하면은 4제곱 16 플러스 2의 제곱 4. 반지름 길이가 루트 20.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반지름 길이의 제곱은 그냥 20.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 써져야 되니까 우변은 20이라고 하는
외접원의 방정식이 생기게 되는 거. 그 다음에 1390번은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요. 두 원이야. 이거 원방이 일반형이죠?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원이 두 개가 딱딱 있는데 거기 넓이를 모조리 이등분하는 한 개의 직선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간단해요. 두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힌트 뭐 써놓으세요.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좌표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x좌표랑 y좌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x좌표라고 했어 지금? x축이요. x축, y축.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림을 내가 대충 그릴 건데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이 x축에 만나는 원인데 이런 식으로 접하겠지. 원이 그려졌을 때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그려지는데요. 위에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원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반지름 길이를 새로 생성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지름을 그려보면요. 이 반지름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가 돼요.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뭔 소리냐면 이 중심의 y좌표를 보시면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반지름 길이랑 똑같겠지. 보여요? 이만큼이 중심의 y좌표일 텐데 그거랑 반지름 길이랑 같고 이만큼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일 텐데 그거랑 반지름 길이랑 같아요. 즉 그래서 이때의 포인트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돼요. x-a 전체제곱, 중심의 좌표 a, b라고 할 거예요. y-b의 전체제곱은 r이라고 해서 다른 문자를 만들 필요 없이 중심의 y좌표가 b겠지. 이거의 절대값이랑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그러면 r이 절대값 b가 되는 거니까 r제곱은요 b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을 제곱 때린 거예요. 중심의 y좌표를 제곱 때리면 그게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져요.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도 y축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 양쪽에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야 부서졌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얘도 붙어먹어 있으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이 접하는 선, 즉 y축까지 선분을 딱 그려보면요.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바로 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y축이랑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져요. 방정식을 만들면요.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제곱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 제곱은 r이라고 해서 다른 문자 만들 필요 없이 x좌표 제곱 때리면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랑 같아요. a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x축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동시에 접한다는 거는 이런 꼬라지로 생긴 걸 거예요. y축이랑 y 표시 안 했네. 뭐야 원 왜 이지랄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랑 y좌표의 절대값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로 같아지잖아요. 즉 얘네들의 절대값이 똑같고요. 이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요. 그럼 식을 세울 때 문자를 여러 개로 설정할 필요 없이 x좌표도 a라고 놓고 y좌표도 a라고 놓고 반지름의 길이 제곱은 a제곱이라고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좌표 측에 접하는 원방이 생기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개수를 줄여서 식을 만들어서 아마 또 다른 힌트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저 a나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b 플러스 문제 하고 싶은데 이 문제 말고 동시에 접하는 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할게요. 1402번. 루미큐브 하고 싶어. 너는 근데 쉬는 시간에 뭐 먹고 씻고 그래야 되잖아. 잘 거예요? 잘 싸. 뭐야, 루미큐브 하고 싶은 거야? 오늘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적었어요? 선생님 카페인도 마시는데 많이 적었어요? 저 어제 그 감기운도 같이 있어가지고 9시에 잠들었어요. 9시에 잠들었어요? 정현이 몇 시에 잠들었어? 저 12시. 뭐야, 너 조금 잤네? 너 평소 자는 거에 비해 조금 잤잖아요. 네. 더 자야지. 승덕이는 9시에 잤대요. 되게 일찍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새나라 어린이처럼 잤어. 1402번 같이 할게요. 중심이 제 3, 4분면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가 8파이래. 얘들아, 반지름 길이 구해. 둘레의 길이 8파이면 반지름 뭐예요? 루트 8이면 안 된다. 그렇지, 4여야 되지. 그러면 반지름 길이 4가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동시에 접하니까 중심의 x좌표 절대값도 4고 y좌표 절대값도 4고 반지름 길이도 4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놈이 있는데 중심이 제 3, 4분면 위에 있대요. 얘들아,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은 좌표가 어떻게 돼요? 3, 4분면이야. 1, 2, 3 여기에요. x좌표 음수고요. y좌표도 음수예요. 야, 그러면 여기서 중심 다 구했다?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돼요. 왜냐면 반지름이랑 절대값이 똑같다 그랬지. 중심의 좌표들이랑.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중심의 좌표고 반지름의 길이는요 4라고요. 문제에서 뭐래요? 그렇게 되는 애가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다 하고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방정식 먼저 표준형으로 만들자.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y좌표도 마이너스 4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조심하세요. 우변은 반지름 길이가 아니라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에요. 이거 펼쳐 제끼면 일반형으로 나올 거야. 전개를 해볼게요. x제곱 나올 테고 y제곱 나올 테고 정연아 이거 몇 x 나오겠어? 8x y는요 8y 똑같이 나오죠? 상수항 싸그리 계산할게요. 오 깜짝이야. 여기 16 있고 16 있고 16 있어요. 좌변에 32가 있고 우변에 16이 있으니까 이 항에서 정리하면 16이 되겠네. 능력 이런 거.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갈 A, B, C의 값 다 찾았죠? 그래서 계산만 때려주면 돼요. 8 플러스 8 마이너스 16이네.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념 설명에 대한 것만 했는데 결국에는 뭐 해야 되냐면 이게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자를 3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씩 놓거나 문자를 2개 놓거나 저렇게 동시에 접하는 거는 문자 하나만 놓고 저 문자의 값을 구해야 다른 정보를 갖고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자, 이 나머지 부분 뒷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되게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3, 4교시에 할게요. 어차피 테스트가 없으니까 그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원방 어려우니까 좀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룸큐브 하면 집중할 수 있어? 막 머리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